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특별 방송 선거운동 사용설명서 진행을 맡은 김일중입니다. 적법한가 위법한가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헷갈리는 선거운동을 하나씩 짚어보고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면 쉬운 선거운동 사용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 대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 배정환 지도 담당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담당관 배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주제가 선거운동이잖아요. 실은 선거운동하면은 예전에 영화에서 강동원 씨가 막 이렇게 춤추고 했던 장면들도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선거운동이 어떤 건가요? 예, 선거운동의 정의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외는 없습니까 혹시? 예, 선거운동성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거운동은 언제 가능한가요? 예,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13일간입니다. 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당연히 선거운동은 안 될 테고 혹시 뭐 기간이 너무 짧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네, 그래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신인에게 자기 자신을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게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깨띠와 같은 소품을 활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한지. 예를 들어 공무원 분들은 안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공무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 외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저는 바로입니다. 저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바로입니다. 저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출근 잘해요.
선거철만 되면 진짜. 아저씨! 그러시면 안 되죠. 신호가 바뀐 거야, 아닌 거야? 늦었다. 바로 꼭 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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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왔어? 부장님 일찍 출근하셨네요. 그래. 네, 여보세요? 이번에 선거에 출마 후보자 바로입니다. 예. 누구? 후보자요. 다들 바쁘구만. 그렇다면 나도? 잘 있었냐? 그래.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 그거 기억하지?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이야. 정말 잘할 사람이라고. 내 사돈에 발전되니까 그래. 한 표 부탁해. 주위에도 얘기 좀 해주고. 그래. 거인 씨도 알지? 한 표 부탁해. 에이, 부장님. 비밀 투표. 그리고 저 따로 지지하는 후보 있습니다. 부장님이야말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오, 경쟁자인데? 저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예정인데요. 유후, 대단한데? 그쵸?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지? 부장님, 식사 안 하십니까? 해야지.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혹시 야구 동영상? 아니야. 자네 점심 먹으러 안 가? 저 점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래 임마, 투표 꼭 해라. 응? 선거날이라고 좋다고 놀러 나가지 말고. 에헤이, 자기 권리는 행사해야지. 인정? 야, 너 어인정도 모르냐? 알겠다. 그래, 야, 투표 꼭 해라. 그래, 알겠다. 오냐? 문자 왔쇼. 언제 왔쇼? 지금 왔쇼. 차차차, 후보자 토론할 시간이네. 그러시면 안 되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양지혜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선택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주 리얼한 선거인 씨의 하루를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일단 아침부터 한번 짚어보죠. 확성기 소리에 깨서 일어나잖아요.
실은 확성기 소리가 좀 거슬릴 때도 있긴 있는데 이거 사용 가능한 건가요? 네,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때 자동차나 확성 장치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확성기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24시간 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공개 장소 연설 대담은 원칙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한데 휴대용 확성 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개 장소 연설 대담을 할 때 녹음기와 녹화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제 연설이나 대담을 많이 하는데 혹시 뭐 장소 제한은 또 없습니까? 네, 일부 금지되는 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나 공원, 시장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거인 씨가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계단이나 이렇게 현관문 앞에 후보자들 명함이 이렇게 막 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예,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데 있어서 금지되는 장소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호별 방문에서 배부하거나 식당이나 상가 등에 비치하거나 화면에 보이듯이 계단에 뿌리거나 차량의 앞유리에 끼워 놓는 등 특정 장소의 명함을 살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렇군요. 명함은 그렇다면 아무나 배포할 수 있습니까? 예,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은 혼자서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 사무 관계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해서 명함을 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거인 씨가 이제 출근길에 우편하면서 이제 우편물 받아다가 회사 가서 이렇게 펼쳐보잖아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그건 선거 공보라고 하는데요.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선거 공보 이면에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상황, 세금 납부 내역, 전과 기록, 병역 사항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선거 공보인 것 같은데요. 그럼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는 6월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 3일 이후에는 이제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이제 거리 벽면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첩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선거가 코앞이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이 선거 벽보는 언제 첩부가 되나요?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월 1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첩부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면서 살짝 좀 걱정이 되면서도 우려스러웠던 것이 할머니께서 이제 선거 공보를 이렇게 막 그냥 걷어가시고 또 선거인 씨가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그 벽보 뜯으려고 하니까 말리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런 거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선거 공보를 임의로 수거해 가거나 선거 벽보를 훼손, 철거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괜히 이렇게 공보를 뺏어가거나 혹은 뭐 뜯거나 하면 안 되겠네요. 예, 모두들 주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후보자들의 공약을 접하기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약만을 따로 정리한 책자 같은 거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 공약 및 그 추진 계획을 게재한 선거 공약서를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부 방법에 있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호별 방문해서 배부하거나 특정 장소에 비치 살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네. 그리고 선거인 시 이제 출근길에도 이렇게 많이 보였습니다만 현수막이 이제 많이 걸리잖아요. 예. 현수막은 또 가능한 건가요? 네.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은 표지를 부착해서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는데 현수막에 가려서 신호등이 안 보였어요. 네. 이런 거는 문제되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게시를 해야 됩니다. 거리 게시 현수막은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서 게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장소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선거 유세 기간이 되면은 큰 건물에 이렇게 걸리는 현수막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일반 현수막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그건 후보자들이 선거 때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데 그 건물에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 등에 게시하는 현수막이나 간판 등은 규격이나 수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역시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기호 몇 번 이렇게 피켓도 이렇게 유세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뭐 어깨띠라든지 피켓 이거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어깨띠나 피켓 등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나 자원봉사자가 피켓 등 소품을 만들어 활용하거나 어깨띠를 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거인 씨가 이제 출근을 마쳤는데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이게 선거 유세 전화잖아요. 실 이런 전화도 많이 오는데 이거는 적법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야 시간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예비 후보자만이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실은 뭐 전화도 그렇습니다만 문자도 많이 와요. 예, 이 문자도 가능한 거예요? 네,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한 번에 20명 이상에게 보내거나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문자도 문자지만 실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SNS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한 건가요? 네, 문자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SNS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방법도 전송 대행 업체에 위탁해서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요즘에 또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여기에 또 선거운동을 하면 효과도 높을 거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인터넷이 일상생활화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현재 상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는 할 수가 없고 후보자나 정당만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이제 방송국에 몸을 담았었는데 언론 매체를 통한 또 선거운동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언론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신문 광고, 방송 광고, 후보자의 방송 연설, 경력 방송이 있습니다만 선거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다릅니다. 다만 후보자의 방송 연설과 경력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시설이 경비를 부담해서 개최하는 경우에 모든 선거에서 가능합니다. 네. 아, 그리고 선거인 씨가 정말 건실한 청년이라는 게 선거 토론 방송도 상당히 눈여겨서 보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선거 토론 방송 몇 회나 진행을 하게 되나요? 예. 일단 그 대상 선거를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하게 됩니다. 네, 주관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다. 근데 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방송토론 외에 혹시 언론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주관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언론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 등을 초청해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운동단체, 개인 간의 사적 모임 등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선거방송 토론을 면면히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지역구의 후보자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갖췄고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권자 또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배정환 지도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또 유권자 또 후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무엇인지 또 하면 안 되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서 모두가 법을 지키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 모두가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도 담당관님도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소중한 한 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올바른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거운동,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또 유권자는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킬 때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아름다운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선거운동 사용설명서 김일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